지리산 남쪽 능선을 따라 난 861번 도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도로였다. 휴대전화 기지국 간섭이 잦았고 도로 주변의 경사면은 계절마다 형태가 달라질 정도로 불안정했다. 2006년 초여름 그 도로 인근에서 20살 초반 여성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그 여성이 오전 11시 38분까지는 지인과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 역시 오전 11시 41분까지는 정상 작동한 흔적이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두 기록이 동시에 멈춘 지점은 도로 지도상으로 표시되지 않는 짧은 음영 구간이었다. 현장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차량 파편, 가방, 신발 같은 물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 진술도 CCTV도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도 그 지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공백을 남기며 끊어져 있었다. 사건은 그의 말 미제로 분류됐다. 실종자의 생활 패턴과 휴대전화 사용 이력, 도로 위험도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찰의 결론은 추락 가능성 배제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지역 수색대와 구조대는 그 구간에서 추락 흔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1년 뒤 861번 도로와 멀지 않은 임야에서 취미로 금속 탐지를 하던 한 남성이 대상 지역과는 연관성이 없는 특정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한다. 그 조각은 공식 기록 어디에서도 해당 도로 사고와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발견 위치와 형태, 그리고 2006년 실종자의 마지막 경로를 비교한 일부 관계자들은 그 물건이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단서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확정적 설명 없이 기록의 단절과 수색의 한계, 그리고 당시 사용된 기술의 공백이 맞물리며 지금까지도 공개된 결론이 없다. 조작도 범죄도 사고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6년 지리산 861번 도로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과 1년 뒤 금속 탐지기꾼이 발견한 기록에 없는 물건의 경위를 남아있는 자료와 증언, 복원 가능한 시간 흐름을 통해 차분하게 정리하려 한다. 그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실종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먼저 사라졌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6년 초여름 경남 서쪽 산악지대에서 생활하던 젊은 여성은 실종되기 전까지 지리산 능선을 오가며 지내는 일이 잦았다. 그녀가 거주하던 원룸은 읍내에서도 변두리에 가까운 곳이었고 주말마다 산행을 겸한 드라이브를 다니던 습관이 주변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다. 그날 역시 큰 일정은 없었고 아침 9시 전후로 집을 나선 뒤 861번 도로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 기록에 남아있다. 그녀의 지인은 당시 통화에서 그녀가 날씨가 좋아서 조금 멀리까지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정 목적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행동 패턴은 이전 주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들도 가족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원룸 관리인은 그녀가 외출하던 오전 시간대에 현관 앞에 놓인 우편물을 챙겨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간단한 공과금 고지서 정도였으며 급한 일정은 없었다. 방 안에 남아있던 흔적 역시 서둘러 준비하거나 급하게 나선 정황은 없었다. 침대 정리 상태, 식기 건조대에 놓인 그릇, 전날 사용한 옷가지 등이 평소 패턴과 거의 동일했다는 점이 사건 초기에 자발적 외출로 분류되는 이유가 됐다. 861번 도로는 읍내 중심부에서 차량으로 25분가량 떨어진 산악도로다. 직선 구간보다는 굽은 커브가 많고 지형 특성상 휴대전화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
당시 기준으로는 기지국 간섭이 워낙 잦아 휴대전화 음영 지역이 지도에 세밀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 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은 특정 지점을 지나면 통화가 자주 끊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지인과 통화한 시점이 11시 38분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그녀가 861번 도로 진입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은 11시 41분 전후 모든 기록이 동시에 사라졌다. 통신 로그도 블랙박스의 시각 정보도 그 지점에서 멈췄다. 하지만 멈춘 시각과 실제 지형은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당시 장비가 음영 구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몇백 미터 단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것은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지인은 문자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오후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지면 기지국 접속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야 하지만 그녀의 경우 접속 종료 로그 자체가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음영 지역으로 인한 로그 누락 가능성으로 정리됐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하던 차량은 중형 세단이었다. 해당 모델 블랙박스는 충격이 감지되거나 시동이 꺼질 때 저장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기록이 11시 41분 이후 저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치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이 멈춘 시점 전후 도로에서 어떠한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만약 차량이 도로를 이탈했다면 타이어 흔적, 흙의 파임, 경사면의 붕괴 패턴 등이 남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 사진과 감식 보고서에는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861번 도로는 양옆이 깊게 떨어지는 절벽 형태가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임야 구조다. 차량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형태의 지형은 아니었다. 이 점은 사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수색대는 도로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사면 300m 구간을 며칠 동안 반복 탐색했지만 타이어 자국, 유류 흔적, 차량 조각,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그녀가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스스로 하차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하지만 차량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차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일부는 차량을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 지역은 CCTV도 민가도 없는 구간이며 도로 주변에서 다른 차량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의 생활 기록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했고 금전 문제나 가족 갈등 등의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의 통신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최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어떠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행동도 없었다. 여행 계획이나 장거리 이동 계획 역시 없었다. 이 모든 정황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난해하게 만들었다. 실종자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부분을 기록 공백이라고 표현했고 이 공백이 만들어낸 시간대는 약 3분 남짓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3분은 사건 전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되었다. 현장 수색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861번 도로는 초여름에도 기온차가 큰 구간이 많아 안개가 낮게 깔리는 시간이 길었고 전문 구조대는 가시거리가 좁아지는 위험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갔다. 처음에는 기록이 끊긴 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200m, 그 다음은 도로 양측 경사면 아래쪽을 세분화해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당시 수색대원은 도로 주변의 낙엽층 두께가 일정했고 사람이 지나가면 분명히 패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사람이 오갔다고 판단할 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은 실종자가 도로 근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직접 발로 걸었다면 비탈면에 미세하게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수색과 동시에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실종자의 휴대전화 접속 이력을 재확인했다. 11시 38분 통화 종료 이후 휴대전화는 어떤 기지국에도 접속하지 않았다. 기기가 꺼진 것인지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머문 것인지 로그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통신사가 제공한 자료에는 음영 구간 가능성이라는 부가 문구가 덧붙었다. 당시 지방 산악 도로의 로그 누락은 기술적으로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휴대전화 로그뿐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의 전원 기록까지 같은 시각에 멈췄다는 점이었다. 블랙박스는 차량 시동과 연동되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시동이 유지되는 한 영상 기록이 계속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이 장치는 과열이나 배터리 노후로 인해 녹화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수사팀은 기기가 오래된 모델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동일 모델에서 녹화 중단과 전원 꺼짐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보고서에는 실종자의 차량은 지리적 특성상 임야 아래로 대형 파손 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다. 도로에서 멀어질수록 경사가 급해지긴 하지만 절벽형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형태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은 도로 이탈 사고의 흔적 없음을 수색 3일차에 공식화했다. 이 결정은 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의미였다. 가족과 지인의 진술도 초기 수사 방향을 좁히는 데 사용됐다. 실종자는 직장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 생활 변화나 갈등 요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녀의 금융 기록 또한 급격한 인출이나 고위험 투자 같은 행위는 없었다. 평소 사용하던 카드 사용 패턴도 실종 전날까지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 기록은 자발적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실종자가 당일 이동한 경로를 세밀하게 복원하기 위해 읍내 CCTV와 주변 상가의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 그녀의 차량은 오전 10시 12분경 읍내 남쪽 삼거리에서 861번 도로 방향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 지점 이후로는 도로 특성상 CCTV가 없다. 이 때문에 10시 12분부터 11시 38분까지의 이동 흐름은 차량 내비게이션 로그와 통화 기록만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비게이션은 주행 경로를 일정 간격으로 자동 저장한다. 그녀가 사용한 장치에서도 10시대 이동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록이 11시 30분 이후부터는 저장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장치 오류인지 전원이 순간적으로 꺼진 것인지 아니면 저장 기능만 멈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해당 장치는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 감식에서 타이어 마찰 흔적이나 도로 포장 손상, 유리 파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수사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심지어 사고 지점으로 지목된 구간의 흙 표면조차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며칠 동안 변형이 없었다. 이는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치우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경사면 아래쪽의 임야는 수색대가 4일 동안 반복적으로 탐색한 구역이다. 드론 열화상 장비견 경찰 산악수색대가 동원되었지만 차량의 흔적은 물론 실종자의 소지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 또는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강화했다. 경찰은 실종자가 외부인의 차량을 탔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861번 도로 자체가 통행량이 매우 적은 구간이었고 일반적으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몇 분간 차량 한 대도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통행량 조사표에서도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간대 차량 수는 매우 낮았다. 목격자 증언 역시 그 시간대에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본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실종자 주변인 인터뷰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동료들은 그녀가 최근 건강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가족은 집안 문제나 재정 부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은 예측 가능한 행동 범위 내에 있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강화했다. 즉, 발적인 행동을 할 만한 징후가 없었다는 의미였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도로 인근 6km 구간을 비교적 정밀하게 재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방호벽 상태, 배수로 위치, 임야 접근 경로 등이 모두 확인됐다. 그러나 어떤 요소도 차량 이탈이나 강제 정지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했다. 수색대는 만약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완전히 전도되었다면 냄새, 유류, 메탈 조각 등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중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실종이나 실족 사고로 보기 어려운 결정적 요소를 인지하게 된다. 바로 기록이 동시에 끊겼다는 점이었다. 통화 로그, 내비게이션 저장 기록, 블랙박스 타임스탬프가 모두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했다. 이것이 우연인지 기계적 한계가 중첩된 결과인지 아니면 특정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당시로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 내부 문건에는 이 현상을 기록 공백 구간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백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장은 어느 보고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남은 상태였다. 기록 공백 구간의 존재는 수색 방향을 좁히기보다 오히려 넓혔다.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끄고 내비게이션 저장 기능까지 비활성화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그녀가 사용하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는 한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기록을 이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세 기능이 동시에 멈출 이유는 없었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 사건 당일의 이동 흐름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도로를 향해 이동한 이유, 그날의 컨디션, 이동 경로에서 머물렀던 장소들, 도중에 연락한 사람들까지 모두 세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주변인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표현은 그녀가 산에 가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등산을 즐기긴 했지만 특정 코스를 목표로 하는 경우보다는 기분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일이 더 많았다. 861번 도로 역시 그녀가 자주 지나던 길 중 하나일 뿐 해당 구간에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생활 패턴 분석은 경찰이 실종자의 오전 동선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전날 밤 지인과 20분가량 통화를 했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특별한 감정 변화나 긴급한 일정은 없었다. 새벽 시간대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도
등산, 날씨, 특정 물건 구매 등 평범한 활동만 확인됐다. 실종 당일 아침, 그녀는 8시 40분경 휴대전화로 날씨 정보를 확인했다. 이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안개가 짙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였다. 이후 간단한 준비를 하고 9시 전후로 차량을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그녀가 어느 시점에서 861번 도로로 진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읍내 주요 도로의 CCTV를 분석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된 장면은 10시 12분 읍내 남쪽 방향으로 주행하는 모습이었다. 이로써 그녀가 실종 당일 오전 도심을 벗어나 산악도로로 향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이 시점부터 11시 38분까지의 이동은 내비게이션의 경로 저장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됐다. 이 구간에서는 그녀의 주행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급정거나 급가속 같은 이례적 패턴도 없었다. 따라서 이동 중 갑작스러운 이상 상황이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11시 38분 그녀는 지인과 통화를 마쳤다. 통화 내용은 현재 운전 중이라는 간단한 언급과 날씨 이야기 정도였다. 통화 품질은 양호했고 지인은 그녀가 크게 불안해하거나 길을 잃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통화는 실종자가 남긴 마지막 직접 기록이었다. 이 통화 이후의 3분은 사건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든 기록이 동시에 사라진 구간이다. 경찰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차량 이동을 방해할 만한 도로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굽은 커브를 지나고 난 뒤 이어지는 직선 구간은 안전 표지판과 방호벽 상태가 양호했으며 도로 포장면의 훼손도 없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한 한 구조대원은 만약 차량이 이탈했다면 흙이 뒤집히거나 낙엽층이 깨끗하게 쓸려나가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진술은 초기 수색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종자의 차량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을 가능성도 분석 대상이었다. 그러나 도로 진입 이후 그녀의 차량을 뒤따른 다른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교통량 자체가 적고 현지 주민들도 평일 낮에는 도로가 거의 비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옮기거나 그녀를 태우고 이동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했다. 실종자 주변의 인간관계 조사에서도 특징적인 점은 없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성실하고 규칙적인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돌발 행동을 보인 적도 평소와 다르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다. 가족 역시 최근에 특별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을 부정했다. 이처럼 실종 당일 이전까지의 기록은 일관성과 규칙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종 당일 11시 38분 이후의 기록만 단절되어 있다. 이 단절 구간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다. 경찰은 이 단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기 오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휴대전화 전원이 갑자기 꺼졌거나 블랙박스가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세 기기가 동시에 오류를 일으켜 기록이 같은 시점에서 정지했다는 점은 확률적으로 낮은 상황이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러 요인이 우연히 겹쳤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장 주변 환경 역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임야의 지면은 사건 전날부터 변화가 없었고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했다면 흙이 눌리거나 낙엽층이 어긋나는 지형 변화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나 수색대는 기록이 끊긴 지점 전후 어느 구간에서도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의 이동 흐름이 특정 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이어졌다. 수사팀은 실종자가 도로 상에서 차량을 멈춘 뒤 어딘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그러한 이동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특정 지점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없음이었다. 이 표현은 사실상 실종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기록이 11시 38분 통화뿐이라는 의미였다. 그 이후는 추정만 가능할 뿐 어떤 자료도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주지 못했다. 수색이 이어진 지 닷새째 되던 날, 경찰은 기록이 끊긴 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구간까지 범위를 넓혔다. 도로 구조상 차량이 이탈해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했고, 실종자가 스스로 이동했다면 그 경로를 뒷받침할 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은 처음 조사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었다. 흙의 눌림, 낙엽층의 교란, 도로 표면의 파임, 그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도로 위였음에도 그 도로 어디에서도 이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기록에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이 문장은 사건의 난점을 함축하는 내용이었다. 실종자는 분명 그 시간 그 도로 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어디로 향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 측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민간 수색대를 요청해 임야 깊숙한 지점까지 탐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옷가지나 개인 소지품처럼 실종자의 흔적으로 판단할 만한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사건 초기에 가정했던 야생동물에 의한 공격이나 비탈면 추락으로 인한 위치 이탈 같은 가능성은 사실상 기각됐다. 두 가능성 모두 환경 변화나 잔여물을 남기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자의 차량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그럴 경우 필요한 이동 흔적, 즉 다른 차량의 타이어 패턴이나 도로 위 아픈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주변 도로는 평일 낮이면 교통량이 극히 적어 외부 차량이 진입하면 특정 흔적이 남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그날 도로는 정오 무렵까지 거의 비어 있었다는 현장 주민의 진술과 교통량 조사 기록이 일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자취 없이 사라진 실종이라는 형태로 굳어졌다. 경찰은 환경적 요인, 기기 오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 등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할 모든 항목을 점검했지만 기록 공백을 설명할 만한 요소는 남아있지 않았다. 실종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마지막 단서의 파편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서가 나타나야 할 자리만 정확하게 비어 있었다. 결국 경찰 보고서의 1차 결론은 실종 경위 불명, 추락 가능성 배제 어려움, 그러나 현장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 다수라는 상반된 문장들의 조합으로 남았다. 이 결론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기 위한 문장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사는 추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사건을 다시 열어줄 만한 새로운 제보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기록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었고 그 공백은
수사에서도 실종자의 이동 흐름에서도 중심에 자리한 채 채워지지 않은 질문으로 남았다. 그렇게 2006년 지리산 861번 도로에서 발생한 이 실종 사건은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기록의 흐름이 먼저 사라진 사건으로 1년 뒤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공백은 1년 후 한 금속 탐지기꾼이 산 아래 임야에서 정체불명의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실종자는 전날 밤부터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다. 그녀는 오후 10시 이후 조용히 집에 머물렀고 간단한 정리와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검색 내용은 대부분 생활용품과 등산 관련 정보였으며 특별한 목적지나 장거리 계획을 예고하는 흔적은 없었다. 이 시간대의 활동은 그녀가 익숙한 환경 안에서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루를 마무리했음을 보여주었다. 새벽 6시 무렵 휴대전화에서 첫 알림 확인이 이루어졌다. 일기예보와 체감기온 정보를 짧게 살펴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 약 1시간 동안은 별다른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평소 늦게 기상하던 생활 패턴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복잡한 준비나 장거리 이동을 위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 7시 40분경 그녀는 휴대전화로 간단히 메시지를 확인했다. 답장은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 자체는 일상적인 안부에 가까운 것이었고 특별한 감정적 변화나 일정 관련 언급은 없었다. 집 내부에서도 부엌 조명과 전기포트 사용 흔적이 감지되어 가벼운 아침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그녀는 집 안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시간대에 특정 행동을 설명할 결정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통신사 기지국을 기준으로 넓은 범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 안 상태와 전날 정리된 생활 흔적을 고려하면 평범한 외출 준비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전후 현관 앞 우편물을 정리한 흔적이 있었다는 원룸 관리인의 진술이 있었다. 해당 우편물은 고지서와 안내문 성격의 서류였고 급한 일정이나 불안 요소를 포함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 시각 전후로 그녀가 외출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느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까지의 이동 흐름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범위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됐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읍내 남쪽 구역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구간은 861번 도로로 이어지는 진입 경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녀는 도심을 벗어나 산악 지역으로 이동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그녀가 표시한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장치는 최근 경로를 기반으로 자동 추천을 띄우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별다른 설정 없이 주행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전 10시 12분 읍내 남쪽 삼거리 CCTV에서 그녀의 차량이 861번 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사건 당일 가장 명확하게 촬영된 장면이자 그녀가 이후 산악도로로 향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상 마지막 시각적 기록이다. 차량의 속도는 제한 속도 범위 안에서 안정적이었고 급회전이나 급가속 등 특이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점을 지난 이후부터 그녀의 이동 기록은 기계 장치에 의존한다. 도로 특성상 CCT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저장 정보는 10시대 후반까지의 경로를 남겼다. 속도, 회전 구간, 평균 주행 패턴은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를 이동하고 있었고 기기 자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10분에서 11시 30분 사이 휴대전화는 861번 도로 중간 지점 부근 기지국과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구간은 음영이나 간섭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지만 신호가 완전히 끊어지는 지점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까지 휴대전화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차량 역시 같은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전 11시 38분 지인과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 통화는 사건을 복원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단서다. 음성 품질은 안정적이었고 주행 중 통화 특유의 주변 소음은 있었지만 불안 요소나 긴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언급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운전 중이라고 말했으며 날씨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다고 한다. 통화 종료 후 그녀의 휴대전화는 약 3분 동안 아무런 이상 없이 유지됐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이후부터 모든 기록이 동시에 끊긴다. 휴대전화는 기지국 접속을 중단한 뒤 종료 로그조차 남기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11시 30분 이후 저장된 경로가 더 이상 없다. 블랙박스는 11시 41분을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가 정지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장치가 전부 유사한 시각대에서 기록을 멈췄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단순 기기 오류로 설명하기 어렵다. 각 장치는 전원 구조, 센서 기반 저장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각 서로 다른 체계가 거의 같은 시각대에서 동시 정지했다는 점은 초기 수사팀에게도 큰 혼란을 주었다. 경찰은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종자가 차량을 정지했거나 도로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시각 이후의 위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기록 단절은 사건의 흐름을 끊어놓는 결정적 공백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절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대는 같은 날 오후부터 광범위한 탐색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기록 공백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통화가 끊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지인은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휴대전화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지역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까지는 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까지도 전화 연결음이 울리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자 그녀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상황을 단순한 통신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항목은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접속 위치였다. 통신사는 11시대 후반 신호를 기준으로 지리산 남서부 능선 인근에서 접속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자료를 제공했다. 이 자료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초기 수색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반경 수백 미터의 범위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표기였다.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경찰 인력과 지역 구조대는 정오 무렵부터 861번 도로 중간 지점 일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수색은 도로와 인접한 경사면 하단에서부터 도로 상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기 수색 때는 사고 흔적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량 이탈이 발생했을 때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수색대가 예상한 것과 달라 보였다.
낙엽층은 고르게 덮여 있었고 최근 며칠 동안 사람이 밟은 흔적도 차량이 밀고 지나간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지역에 흙은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부드럽게 굳는데 그런 날씨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갔다면 표면에 미세한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겨진 부분은 기록상 그녀가 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현장의 정적 상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이었다. 기록이 끊긴 지점은 확정할 수 없었지만 통신 신호가 사라진 시간대와 내비게이션의 저장 중단 시점을 고려하면 도로나 그 인근에서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추정은 자연스러웠다. 문제는 그 추정을 뒷받침해줄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색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도로 구간을 따라 수색견을 투입했다. 수색견은 사람의 냄새가 이동한 흔적을 추적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색견은 도로 초입에서부터 일정 구간을 탐색한 뒤 특정 지점에서 더 이상의 냄새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현상은 실종자가 차량에서 하차하거나 도보로 이동한 흔적이 없다는 판단을 강화했다. 만약 그녀가 걸어서 이동했다면 수색견이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량이 외부 요인에 의해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어 다른 차량이 접근해 그녀의 차량을 옮겼다면 타이어 자국이나 도로 표면의 교란이 남았을 것이다. 특히 도로와 임야 사이의 경계 지점은 지반이 약한 편이어서 무게 있는 물체가 이동하면 흙이 눌린 흔적이 쉽게 남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경찰은 수색 범위를 도로 아래 경사면 하단까지 넓혔다. 경사면 아래쪽은 수풀이 빽빽하지 않아 사람이 떨어지거나 차량이 굴러내려갔다면 흔적이 크게 드러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반복되었다. 실종자를 연관지을 만한 물체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수색이 이루어진 시간이 기록이 끊긴 후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흔적이 사라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비가 내려 흔적이 지워졌거나 수풀이 자라 덮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따라서 흔적의 부재는 남겨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서 경찰은 사건 복원을 위해 실종자의 오전 이동 흐름을 분 단위로 되짚는 작업을 시작했다. 활동 기록이 존재하는 시간대는 명확했다. 전날 밤의 인터넷 접속, 새벽의 날씨 조회, 아침 준비, 9시 무렵의 외출, 10시 12분 CCTV 통과, 그리고 11시 38분 통화. 이 흐름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 그녀는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드라이브와 산행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평소의 이동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이 있었는가를 검토했지만 그녀가 선택한 861번 도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종종 찾던 경로였다. 단지 그날의 목적지나 도착 예정 시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색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오후 늦게 작성된 1차 수색 보고서에는 사고 징후 없음, 차량 이탈 흔적 없음, 도보 이동 흔적 없음, 개인 소지품 발견 없음이 반복 기록되어 있었다. 이 표현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할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도로나 임야가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즉, 환경이 그날 하루 동안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실종자의 이동을 설명할 기록이 갑자기 끊긴 뒤 환경 역시 그 끊긴 기록과 동일한 공백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현상을 요약한 문장일 뿐 원인을 설명하는 분석은 아니었다. 기록이 왜 끊겼는지, 흔적이 왜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다. 초기 수색은 이렇듯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장이라는 결론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 상황은 수사팀이 다음 단계로 실종 당일 전후 24시간 흐름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다. 그 복원 과정은 오전의 움직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초기 수색이 종료된 뒤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장치들이 왜 같은 시각대에서 멈췄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록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휴대전화는 통신사 서버에 마지막 접속 흔적을 남긴 뒤 어떤 형태의 종료 로그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평범한 전원 종료나 배터리 소진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보통 휴대전화가 꺼질 경우 기지국은 짧은 시간이라도 접속 종료를 의미하는 신호를 받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현상은 휴대전화가 단순히 꺼진 것이 아니라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위치에 갑자기 놓이거나 장치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장치를 회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적 원인을 밝힐 방식은 없었다. 경찰은 음영 구간에서 신호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해당 구간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구조대는 완전 소실은 드문 현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실종자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에서도 특징적인 지점이 드러났다. 기록이 멈춘 11시 41분 직전까지의 파일에는 충격, 흔들림, 급정지 흔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블랙박스는 충격 감지가 발생하면 지진동 기록을 기반으로 파일을 별도 보관하는 기능이 있는데 당일 자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즉, 기록이 멈추기 직전까지 차량은 평탄한 주행 상태였다. 문제는 그 평탄한 상태가 갑자기 중단된 이후 파일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장 오류가 발생했다면 타임스탬프가 불규칙하거나 파일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는 마지막 시점까지 정상적이었고 그 이후의 내용만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장치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때 발생하는 전형적 형태와 유사했지만 전원이 꺼지는 과정에서 남아야 하는 잔여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했다. 내비게이션 역시 11시대 후반의 특정 지점 이후 경로 저장이 중지된 상태였다. 경로 저장 기능은 수초 단위로 위치를 기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저장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자연스럽지 않다. 기록이 멈추려면 전원이 차단되거나 GPS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861번 도로는 신호 변동이 있긴 하지만 GPS 신호가 완전히 끊기는 지점은 아니다. 이 모순은 수사팀에게도 설명이 어려운 지점이 되었다. 경찰은 기록이 사라진 뒤부터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 아침까지의 시간대를 역으로 복원해야 했다. 이 시간대는 사건의 공백이 가장 길게 드러나는 구간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통화 종료 후 2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기지국과 접속하지 않았다. 이는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로 유지되었거나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 환경이 어디였는지는 위치 기록 자체가 남지 않아 알 수 없었다. 가족과 동료들의 확인 결과 실종자는 외박을 하는 습관이 없었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평소 일정에도 신중했다. 따라서 통화가 끊긴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의 미연락 상태는 그녀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이었다. 이 점은 그녀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끄거나 연락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낮춘다. 그녀의 차량 이동도 복원 작업의 핵심이었다. 차량이 도로에 있지 않다면 어디로 향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현장에서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차량이 이동했다는 가정을 세우게 만들었다. 하지만 도로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뒷받침할 만한 자국은 없었다. 이 지역의 토양은 차량의 무게를 받으면 반드시 변형을 남긴다. 따라서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거나 타인이 이동시킨 흔적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이후 누군가 그녀의 차량을 목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차량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나 특이한 정차 상황을 봤다는 진술은 없었다. 도로는 낮 시간 내내 한산했고 사건 당일 주변 마을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기록된 자료도 없었다. 실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중 도보 이동 가능성도 다시 검토됐다. 하지만 경사면과 임야의 지형은 사람이 지나가면 흙과 낙엽층이 반드시 교란된다. 수색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지만 지면은 사건 몇 날 전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실종자가 걸어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남는 것은 차량 이동 또는 기록에 남지 않은 방식의 이동뿐이었다. 오후가 지나고 밤이 되자 수색은 잠시 중단되었다. 861번 도로는 가로등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어 야간 수색은 위험성이 컸다. 또한 임야 아래쪽은 밤이 되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안개가 짙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탐색이 어려웠다. 따라서 경찰과 구조대는 이 지역의 기상 특성을 고려해 해가 뜨자마자 다시 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오전 수색은 전날보다 더 광범위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도로 주변 경사면뿐 아니라 산 능선 아래쪽의 좁은 수로 작은 안반 틈, 수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까지 세분화된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실종자를 연관 지을 만한 흔적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기록 단절 이후 약 24시간 동안 환경은 어떤 변화도 겪지 않았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이 말은 그녀가 사라진 뒤 누군가가 현장을 건드렸거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의미였다. 환경은 그야말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공백은 실종자의 이동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실종 당일 오전의 기록이 명확한 만큼 그 이후 공백의 선명함도 더 크게 대비되었다. 경찰은 이 시간대의 단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건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과 환경이 동시에 멈춘 시간대는 사건 복원의 핵심 축이 되었다. 그리고 이 24시간의 공백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 실종에서 설명되지 않는 실종으로 바꾸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수색이 이틀째로 이어졌을 때에도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기록이 끊긴 직후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까지의 약 24시간 동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했다. 그 확인 과정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각 지점을 다른 방식으로 검증하는 절차였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흙의 눌림, 낙엽층의 교란, 작은 소지품의 잔해나 이동 흔적, 누군가 다녀간 형태를 보여주는 요소들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의 변화를 기록해야 하는 영역은 도로, 경사면, 임야 하단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넓었다. 그러나 이 넓은 구역이 동일하게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명확한 구조를 보여준다. 즉, 실종자의 이동이나 행동이 이 지역의 자연적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무언가가 이동하거나 발생했다면 이 정도의 시간 안에 환경의 표면은 반드시 반응을 남겼을 것이다. 경찰은 해당 24시간 동안 읍내와 인근 마을에서 실종자를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목격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861번 도로로 진입한 차량 이후 그녀의 모습은 어느 지역의 도로나 상가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실종 당일 오후를 포함한 다음 날 오전까지의 CCTV 기록을 검토해도 그녀가 들러야 할 장소나 이동을 추정할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실종자가 기록이 끊긴 곳 이후로 이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역시 환경과 모순되었다. 정지 상태에서 발생하는 흔적조차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장시간 한자리에 있었다면 낙엽층이 눌리거나 지면 표면이 미세하게라도 변형된다. 하지만 그런 신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24시간 동안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이동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이동 자체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흔적이 남기지 않을 만큼 환경과 단절된 방식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조건 모두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기 어려웠다. 그녀의 차량은 회수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역시 찾지 못했다. 따라서 기록을 기반으로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수사팀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외에는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기록 단절 이후의 시간은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 문구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과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 사이에 있는 애매한 위치를 보여준다. 그녀가 이동했는지 머물렀는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록은 사라졌고 주변 환경은 그 사라진 기록을 따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실종 다음 날 오후가 되었을 때 경찰은 수색 범위를 공식적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을 벗어나 다른 도로나 마을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24시간 동안 그녀의 흔적은 처음 기록이 끊긴 지점에서 단 하나도 더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색대와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늘어났지만 그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없었다는 단순한 사실뿐이었다. 자료가 축적될수록 공백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수사팀은 단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고, 실종자의 마지막 움직임을 말해주는 자료는 여전히
오전 11시 38분에 멈춰 있었다. 이렇게 24시간 기록 복원 작업의 마지막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기록이 멈춘 이후의 시간에서는 환경도 장치도 이동도 어떤 형태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주변과의 연결성이 제한된 산악지대였다. 도로는 일정 구간마다 통신 신호가 불안정했고 주거지와 임야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생활 동선이 외부로 기록되는 방식은 많지 않았다. 이 지역은 사람들의 이동이 CCTV나 자동 기록 장치에 의해 추적되는 환경이 아니었고 도로 주변에서도 기록을 남길 만한 전자장비가 설치된 곳은 드물었다. 861번 도로 역시 산악도로 특성상 주행 중 발생하는 움직임을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적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은 대부분 운전자 개인의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도로 초입에는 CCTV가 있었지만 산을 오를수록 그러한 장치는 사라지고 도로 전체가 자연지형에 가깝게 이어졌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주변 환경에 섞이는 경우가 많았다. 낙엽층은 계절마다 두께가 달라졌고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에 의해 표면이 균일하게 정리되는 날이 있었다. 실종 전날과 사건 당일 아침은 바람의 세기가 약했고 표면의 변화가 적은 날로 기록되어 있었다. 수색대가 현장을 찾았을 때 지면이 며칠 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언도 이와 일치했다. 통신 장비 역시 전자적 신호를 일정하게 보관하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지국과 지형 사이의 간섭은 흔한 일이었고 통신사에서 제공한 자료에서도 이 지역의 신호 안정성은 구간마다 차이가 컸다고 기록되어 있다. 휴대전화가 남긴 기록 대부분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남긴 정보가 아니라 기지국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저장되는 형태였고 그 연결이 불안정할 경우 기록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실종자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지점 이후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웠다. 마을과 도로 사이의 이동 역시 외부에서 확인되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주변에는 등록된 상가나 다중 CCTV가 설치된 건물들이 없었고 도로 주변 시설물들도 움직임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이동했던 길은 계절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으며 지형에 의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길을 지나갔는지를 외부 기록만으로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진술이 반복되었다. 경찰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람의 이동이나 차량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기 어렵다는 점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특정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진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었다. 실종자가 이동한 가능성이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로 나뉘었지만 어느 통로에서도 그녀의 이동을 보여주는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역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은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외부 단서만으로 설명하는데 여러 제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원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했던 환경적 요소로만 기록되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은 기록보다 기억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은 서로가 어느 시간대에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정보가 외부 자료로 남는 일은 드물었다. 지형이 넓고 생활 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 위치를 정확히 지목할 수 없는 상황도 반복되었다. 경찰은 주민들이 말한 생활 패턴과 이동 경로를 지도로 정리했지만 그 지도가 사건의 흐름을 좁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도로와 임야는 하루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날이 많았고 그날 역시 그러한 날 중 하나였다. 사건이 발생한 구역은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없었다. 누구나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었고 임야로 들어가는 작은 길도 특정 경로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산길은 공식 통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의 발걸음에 의해 만들어진 길이었다. 따라서 어떤 길이 최근 사용되었는지를 흙이나 낙엽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이 통로들은 모두 사건 전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활 방식 자체도 기록이 많이 남는 환경과는 거리가 있었다. 근처 거주자들은 주로 오전에 일을 나가고 오후에는 각자의 일정이 흩어진 채 진행되었다. 서로의 이동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거나 정해진 루트를 공유하는 문화는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넓은 산지와 충분한 생활 공간이 있었다. 사람들의 이동은 규칙적일 때도 있었지만 그 규칙이 외부 기록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은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누가 언제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진술을 반복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남겼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인근 마을의 상점, 공공건물, 버스 정류장 등 사람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주 기록될 수 있는 지점을 조사했지만 그녀의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흔적은 없었다. 그녀가 평소 이용하던 경로들도 사건 당일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출입 구조는 개방되어 있었지만 그 개방성은 동시에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는 환경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역 구조통신 안정성 생활 동선 등을 분석 항목으로만 정리했다. 그 항목들은 특정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어떤 요소들이 기록에 남고 남지 않는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성격이었다. 이 분석 과정에서 실종자의 이동을 확정적으로 설명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환경적 조건이 흔적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했거나 흔적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 패턴과 기록 방식에 대한 사실 자료만 축적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문서는 해당 지역의 구조와 생활 방식이 사건 당일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어떤 길이 사용되었는지, 어디에서 이동이 멈췄는지, 누가 그 시간대를 지나갔는지 등 사건의 핵심을 좁혀줄 정보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기록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기 어려운 공간적 조건을 그대로 정리한 내용에 가까웠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 사건 당시 환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남은 것은 실종 전과 후의 시간 사이에 놓인 확인되지 않은 이동의 간극뿐이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도로 주변에서 발견된 여러 자료들을 정리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도로나 임야에서 사고를 단정할 만한 근거 없음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고 차량 이탈 흔적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조사 항목에 공통으로 등장했다. 이 문장은
어떤 결론을 향해 쓰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록된 상태 그대로 남긴 것이었다. 경찰은 실종자의 이동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마지막 접속 시점과 블랙박스의 종료 시점을 대조했다. 두 기록이 같은 시각대에 멈춘 것은 확인된 정보였지만 그 멈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는 어느 문서에서도 설명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제조사와의 통화 기록에서도 전원이 갑작스럽게 차단된 경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이라는 일반적인 답변만 남아 있었다. 이 답변은 사건 전개를 단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술적 설명을 시도한 것에 가까웠다. 휴대전화의 경우 마지막 접속을 기준으로 이후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는 점이 기록되었지만 그 신호가 어떤 방식으로 끊겼는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제공한 문서에는 음영 구역 가능성 존재, 기기 자체의 종료 여부 확인 어려움 이라는 두 문장이 나란히 적혔다. 이 문장들은 다른 어떤 문장과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사실로만 남았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실종자가 위치했던 지점을 특정하려 했지만 기록이 멈춘 시간대와 지형에서 확인된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과 차량이 멈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 사이의 간격은 몇백 미터까지 벌어질 수 있었다. 이 간격은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기록 장치의 특성 때문인지는 어느 지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구조대 역시 자신들이 발견한 정보를 경찰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그 전달 내용은 특정 가능성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흙의 변형 없음, 낙엽층의 흐트러짐 없음, 경사면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흔적 없음. 이 문장들은 결론을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만 남긴 기록이었다. 구조대는 사람이 이동했다면 나타났어야 할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그 의견은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기술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당시 사용된 내비게이션 저장 구조를 검토했지만 해당 장치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겨진 자료에는 저장 중단 원인 확인 불가라는 문장이 단독으로 적혔다. 수사팀은 각 단서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 단서가 가진 상태를 문장 형태로 그대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 정리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된 문서들은 사건을 좁히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요소들을 그대로 남겨둔 자료에 가까웠다. 경찰은 전자장치의 기록 중단이 기술적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장치 특성과 저장 방식에 대한 의견을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새 장치가 다른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했고, 이로 인해 동시에 기록이 중단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물다는 표현은 사례가 없다는 의미와 같지 않았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설명이 되지는 않았다. 전문가 자문 문서에는 특정 원인으로 단정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남았다. 현장의 환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인력도 있었다. 그들은 경사면과 도로의 구조상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하면 환경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야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속도는
기상 조건, 낙엽층의 밀도, 바람의 강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사건 당일과 다음 날의 조건상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했다는 의견만 문서에 기재되었다. 지역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이동이 기록되는 방식이 이 지역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생활 반경이 넓고 기록 장치가 설치된 장소가 적으며 개인이 남긴 정보 외에는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할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도 사건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닌 환경의 특성을 정리하는 참고 항목으로만 남았다. 모든 검토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특징은 명확한 결론이나 방향성 없이 확인 가능한 사실만 남겨져 있다는 점이었다. 각 자료들은 사건을 좁히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어떤 가정도 뒷받침하지 않았다. 문서들은 관찰된 상태만 나열한 형태로 사건 전개와 분리된 채 정리되었다. 경찰 기록, 구조대의 현장 보고, 전문가 검토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뒤에도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기록이 멈춘 시간대 이후로는 실종자의 이동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확인된 단서들은 모두 그 부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였다. 도로는 그날 이후에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경사면 아래 구역, 산길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들, 도로 옆 비탈면까지 모두 사건 초기와 동일한 상태였다. 누군가 지나갔다는 징후도 무언가 이동했다는 흔적도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의 흐름과 환경의 상태를 정리했지만 그 정리는 사건의 원인이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가를 문장 형태로 남긴 기록에 가까웠다. 그 문장들은 사건의 해석보다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남았다. 최종적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여러 항목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기록의 멈춤, 환경의 변화 없음, 목격 정보 부재, 장치 회수 불가, 생활 패턴의 추적 어려움. 이 항목들은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지 않았고 사건 전과 후 사이에 놓인 시간의 공백만 남겼다. 그 공백은 사건을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정리된 것이 아니라 결론 없이 남겨진 상태 그대로 기록으로 보존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들을 모두 확인한 뒤에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며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은 많지 않았다. 기록은 일정 시점 이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현장은 그 기록이 멈춘 순간과 다르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쳐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확인된 정보들은 흩어진 항목으로만 남았고 각 항목들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확인된 사실을 문장 형태로 정리하는 것 외에 더 추가할 내용을 찾지 못했고 자료들은 그 상태 그대로 조용히 보관되었다. 조사는 일정 지점에서 멈춰 있었고 기록은 그 이후의 흐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들은 시간 속에 분리된 채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문서들은 당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를 조용한 문장으로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이후로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한자리에 정리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